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맥 안데스. 그 구름 위에 한 제국이 있었습니다. 길이가 4,000km, 서울에서 베트남까지 닿는 거리입니다. 인구는 약 1,000만 명. 당시 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제국에는 글자가 없었습니다. 이집트도, 로마도, 중국도 위대한 문명에는 늘 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잉카만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바퀴 달린 수레도, 새도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글자도 돈도 새도 없이 어떻게 이런 거대한 제국을 다스렸을까요? 이름은 잉카, 100년 만에 아메리카 최강이 된 제국, 그리고 고작 168명에게 단 하루 만에 무너진 제국. 지금부터 구름 위에 세운 제국 잉카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먼저 이 제국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해발 2,400m, 구름이 발밑에 깔리는 산꼭대기에 잉카는 돌로만 도시를 세웠습니다. 그 돌담은 어찌나 정교한지 돌과 돌 사이에 종이 한 장 칼날 하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멘트도 없이 쇠의 연장도 없이 500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큰 지진이 몇 번이나 안데스를 흔들었습니다. 스페인이 그 위에 새로 지은 건물들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잉카가 쌓은 돌담은 지금도 그대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새도 없고 바퀴도 없고 글자도 없던 사람들이 지진에도 끄떡 없는 도시를 구름 위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상한 건 따로 있습니다. 세계의 위대한 문명들은 대부분 큰 강 옆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집트는 나일강, 메소포타미아는 두 강 사이, 중국은 황허, 전부 넓고 기름진 평야였죠. 그런데 잉카는 정반대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고 가장 척박한 산꼭대기, 하필 거기에 제국을 세웠습니다. 차이는 그뿐이 아닙니다. 이집트도 로마도 중국도 글자가 있었습니다. 돈과 시장도 있었죠. 지난 영상의 아즈텍만 해도 거대한 시장에서 카카오로 물건을 사고 팔았습니다. 그런데 잉카는 글자도 돈도 시장도 거의 없었습니다. 글자 없이 돈 없이 세상에서 가장 험한 땅에 1,000만 명의 제국을 세운 나라. 인류 역사에서 이런 문명은 잉카가 거의 유일합니다. 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비밀은 세 가지였습니다. 잉카도 처음부터 거대하진 않았습니다. 13세기 안데스의 작은 계곡 쿠스코에 흔하디 흔한 부족 하나가 있었습니다. 수백 개 부족 중 하나일 뿐이었죠. 그런데 한 왕이 등장합니다. 이름은 파차쿠티. 이름 뜻이 무섭습니다. 세상을 뒤집는 자. 그는 정말로 세상을 뒤집었습니다. 이웃을 차례로 끌어안으며 단 100년 만에 작은 계곡의 부족은 안데스 전체를 다스리는 제국이 됐습니다. 잉카는 자기 나라를 타완틴수유라 불렀습니다. 4개의 땅이 모인 곳, 그 한가운데 모든 길이 시작되는 곳에 단 한 사람,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단 한 사람이 나중에 아주 중요해집니다. 기억해두세요. 잉카에는 돈이 없었습니다. 동전도, 지폐도, 시장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 세금은 어떻게 냈을까요? 답은 놀랍습니다. 잉카 사람들은 세금을 돈이 아니라 일로 냈습니다. 이름하여 미타. 나라가 땅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집을 줍니다. 대신 백성은 1년에 정해진 날만큼 나라를 위해 일했습니다. 도로를 닦고 밭을 만들고 신전을 쌓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돈은 안 받을게. 대신 며칠만 나와서 같이 일하자. 이 일로 내는 세금으로 잉카는 그 4만 킬로미터 도로를 닦고 구름이 도시를 세웠습니다. 돈 한 푼 돌지 않는 나라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토목공사를 해낸 겁니다. 두 번째 비밀, 이게 가장 신기합니다. 1,000만 명의 나라를 다스리려면 기록이 필요합니다. 세금은 얼마, 인구는 몇, 창고의 곡식은 얼마. 그런데 잉카에는 글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잉카는 글자 대신 매듭을 썼습니다. 색색의 끈에 매듭을 묶어서 정보를 기록한 겁니다. 이름은 키푸, 끈의 색깔, 매듭의 모양, 매듭이 묶인 위치, 이 세 가지로 숫자와 정보를 적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매듭으로 쓴 엑셀 파일이었던 셈이죠. 전국에는 이 매듭을 읽는 전문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듭만 만져보고 어느 마을에 곡식이 얼마나 있는지 줄줄 읽어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사실 하나. 숫자를 적은 키푸는 오늘날 학자들도 어느 정도 읽어냅니다. 하지만 어떤 키푸에는 숫자가 아니라 이야기와 역사가 담겨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키푸들은 500년이 지난 지금도 아무도 완전히 읽지 못합니다. 잉카의 진짜 역사를 담은 매듭이 지금도 박물관 어딘가에서 풀리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비밀, 도로입니다. 잉카는 안데스 전체에 4만 킬로미터의 길을 깔았습니다.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거리입니다. 쇠 연장도 바퀴도 없이요. 그런데 글자가 없으니 멀리 명령을 어떻게 전했을까요? 답은 사람이 달렸습니다. 길목마다 몇 킬로미터에 한 명씩 전령이 대기했습니다. 이름은 차스키. 한 명이 죽어라 달려와 다음 사람에게 소식을 넘깁니다. 그럼 그 사람이 또 달리죠. 네, 말 그대로 이어달리기 택배 시스템입니다. 이 차스키 덕분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태평양 바닷가에서 잡은 싱싱한 생선이 구름 위 황제의 식탁까지 단 이틀 만에 올라왔습니다. 수백 킬로미터 험한 안데스 산맥을 넘어서요. 도로는 잉카 제국의 핏줄이자 신경이었습니다. 명령도, 군대도, 생선도 이 길을 따라 제국 구석구석으로 흘렀습니다. 그런데 잉카의 진짜 놀라운 점은 도로도 매듭도 아닙니다. 잉카는 길목마다 거대한 돌 창고를 지었습니다. 이름은 콜카. 그 안에는 곡식과 옷감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손대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쓸까요? 가뭄이 들거나 흉년이 닥치면 나라가 그 창고를 엽니다. 그리고 백성을 먹였습니다. 늙어서 일 못하는 사람, 병든 사람, 남편을 잃은 사람. 잉카에서는 이런 사람들도 나라가 끝까지 책임졌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입니다. 유럽에서는 흉년이 들면 수많은 사람이 길에서 굶어 죽던 그 시절에 구름이 이 제국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잉카를 하나로 묶은 건 칼도 두려움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굶기지 않는다. 이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야기 끝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런 나라의 백성들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냅니다. 가파른 안데스 산비탈을 계단처럼 깎아 거대한 계단밭을 만들었습니다. 돌로 단을 쌓고 흙을 채우고 물길을 냈습니다. 구름 위에서 농사를 지은 겁니다. 높은 산은 밤에 얼어붙습니다. 잉카는 이걸 거꾸로 이용했습니다. 감자를 밤새 얼리고 낮에 밟아 물기를 빼고 다시 얼립니다. 그렇게 만든 게 추뇨. 몇 년이고 썩지 않는 세계 최초의 동결건조 식품입니다. 우주 비행사가 먹는 그 동결건조 음식을 잉카는 500년 전에 이미 만들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정점에 구름 위의 도시 마추픽추가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이곳을 위대한 왕 파차쿠티의 왕실 별궁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쇠도 바퀴도 없이 인간이 손과 돌로만 구름 위에 천국을 지은 겁니다. 1500년 무렵 잉카는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보이지 않는 적이 이미 북쪽에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스페인 군대가 잉카에 도착하기 무려 몇 년 전 북쪽에서 이상한 병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천연두, 유럽인이 옮긴 병이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드실 겁니다. 유럽인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유럽 병이 먼저 왔을까요? 비밀은 이렇습니다. 스페인은 이미 잉카보다 한참 북쪽 중앙아메리카에 먼저 발을 들였습니다. 거기서 시작된 병이 사람에서 사람으로, 마을에서 마을로 정복자들보다 더 빨리 계륙을 타고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슴 아픈 역설이 벌어집니다. 잉카의 자랑이던 그 빠른 도로가 오히려 병을 제국 구석구석까지 실어 날랐습니다. 나라를 하나로 묶던 길이 나라를 무너뜨리는 길이 된 겁니다. 잉카 사람들은 이 병에 면역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을이 통째로 비었습니다. 학자들은 이때 잉카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사라졌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죽음, 위대한 황제 와이나 카팍이 이 병으로 쓰러집니다. 문제는 그가 다음 황제를 정하지 못한 채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기억하시나요? 잉카는 모든 것이 단 한 사람, 황제에게서 시작되는 나라였습니다. 그 단 한 사람이 후계자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제국은 스페인이 오기도 전에 이미 머리를 잃은 겁니다. 황제가 사라지자 두 아들이 빈 왕자를 두고 맞섭니다. 형 와스카르 그리고 동생 아타우알파. 형제의 전쟁은 끔찍했습니다. 같은 나라 사람끼리 몇 년을 서로 죽였습니다. 긴 내전 끝에 동생 아타우알파가 승리합니다. 하지만 그가 차지한 제국은 이미 예전의 잉카가 아니었습니다. 병으로 절반이 사라지고 내전으로 갈갈이 찢어진 나라. 정복당했던 부족들은 속으로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승리에 취한 아타우알파는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바닷가에 낯선 사람들이 막 도착했다는 것을. 상륙한 건 스페인 사람들. 지휘관은 프란시스코 피사로. 그 군대의 규모 고작 168명. 말 27마리. 1000만 제국 앞에 168명이라니 숫자만 보면 미친 짓이었습니다. 피사로는 황제 아타우알파에게 만나자고 청합니다. 아타우알파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고작 168명,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는 카아마르카라는 도시 광장으로 수천 명을 거느리고 나갑니다. 하지만 싸우러 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손님을 만나러. 대부분 무기도 되지 않았습니다. 광장에 들어선 황제, 그 순간 숨어있던 스페인 군대가 일제히 덮쳤습니다. 총소리, 말발굽, 처음 보는 무기 앞에 무기 없는 군중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단 몇 시간 만에 스페인은 황제 아타우알파를 산채로 사로잡았습니다. 168명이 1000만 제국의 머리를 단 하루 만에 손에 넣은 겁니다. 붙잡힌 황제는 살아남기 위해 스페인이 가장 원하는 것을 내겁니다. 황금. 아타우알파는 한 방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이 방을 황금으로 가득 채워주겠다. 그리고 두 번은 은으로 채우겠다. 나를 풀어다오. 방 하나를 1000장까지 황금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싼 몸값이었습니다. 제국 곳곳에서 황금 신상과 장식이 그 방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방은 채워졌습니다. 스페인은 그 황금을 전부 녹여가졌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어기고 황제를 처형했습니다. 자, 여기서 진짜 질문입니다. 고작 168명이 어떻게 1000만 제국을 무너뜨렸을까요?
사실은 168명이 무너뜨린 게 아니었습니다. 첫째, 천연두. 스페인이 오기 전에 이미 인구 절반이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둘째, 내전. 형제의 전쟁으로 제국은 이미 두 동강이 나 있었습니다. 셋째, 버림받은 이웃. 잉카에 짓눌렸던 부족들이 스페인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넷째. 기억하시나요? 잉카는 모든 것이 단 한 사람, 황제에게서 시작되는 나라였습니다. 명령도, 신앙도, 질서도 전부 황제 한 명에게 모여 있었습니다. 회사로 치면 이런 겁니다. 모든 결정을 사장 혼자 내리는 회사. 그 사장을 납치당하면 회사 전체가 한순간에 멈춰버립니다. 잉카를 강하게 만든 그 완벽한 중앙 집권이 황제가 잡히는 순간 제국 전체를 멈추게 한 치명적인 약점이 된 겁니다. 가장 큰 강점이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그렇게 구루미의 제국은 무너졌습니다. 황금은 녹여져 배에 실려 바다 건너로 사라졌습니다. 신전은 헐리고 그 돌 위에 정복자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굳는 사람이 없던 나라, 누구도 버리지 않던 나라, 그 나라는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잉카는 정말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안데스 산자락에는 약 1000만 명이 잉카의 말 케추아어를 씁니다. 황제는 사라졌지만 그들의 언어는 500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 숨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도 잉카의 유산을 거의 매일 드시고 있습니다. 바로 감자. 안데스 사람들이 수천 년에 걸쳐 길러낸 감자는 훗날 바다를 건너 유럽으로 갑니다. 그리고 굶주리던 유럽을 먹여 살렸습니다. 오늘 감자튀김을, 감자전을 드셨다면 여러분은 구루미 잉카가 남긴 선물을 입에 넣은 겁니다. 그리고 마추픽추. 너무 깊은 산속 구루미에 있던 탓에 스페인은 끝내 이 도시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약탈당하지 않았습니다.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400년을 구름 속에 숨어 있다가 1911년 마침내 다시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그 구루미의 도시를 보기 위해 안데스로 올라갑니다. 제국은 무너졌습니다. 황금은 빼앗겼고 황제는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같은 산에서 같은 말을 쓰고 같은 밭을 갑니다. 누구도 굶기지 않겠다던 그 사람들의 후손이 오늘도 구루미에서 묵묵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루미에 제국을 세운 사람들, 그들의 이름은 잉카. 도시는 무너졌지만 그들의 말과 그들의 감자와 구루미 그 돌담은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한 번의 클릭이 잊혀진 문명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게 합니다. 지금까지 깁호라이즌이었습니다. 채널에 가입해주신 LISA9007SOZ님 환영합니다.